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6년 새해가 정말 말 그대로 폭등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니, 연초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코스피가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죠. 이게 단순히 기분 좋은 새해 효과일까요? 아니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이 폭발적인 랠리를 이끈 두 개의 핵심 엔진을 아주 탈탈 털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이 숫자가 오늘의 열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무려 2% 넘게 급등하면서 4,300선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1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새해 첫날이었다고 해요. 정말 역사적인 하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정답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그냥 지수를 끌어올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기관과 개인은 오히려 팔았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명백히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폭등을 이끈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네,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시장 전체를 휘둔들어 놓은 이 슈퍼 랠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랠리의 기폭제는 바로 이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작년 12월에요. 반도체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3.2%나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전체 수출 증가율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이 놀라운 숫자. 시장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드디어 반도체 경기가 진짜 회복 국면에 들어섰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주요 고객사들이 삼성이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나라 대표 기술주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징후 아니겠습니까? 이번 랠리의 심장에는 역시 두 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나란히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근데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에요. AI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 메모리 시효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고요. 차세대 제품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까지 더해주면서 투자 심리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1,000조 원 전망. 이건 이 상승세가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죠. 하지만 오늘 시장이 반도체만의 동무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랠리를 더 강하게 밀어올린 두 번째 동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양한 기술 테마와 지정학적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미래와 기대감이 주도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터지니까 우주항공주가 날아가고 곧 열릴 CES가 AI와 로봇 관련주를 하늘로 쏘아 올렸죠. 또 지정학적 기대감도 한몫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화장품 같은 소비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포스코 퓨처엠의 GM 계약 축소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작년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2차전지 섹터는 혹독한 새해 첫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죠. CES 2026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엔비디아와 AMD 이 두 거물 CEO의 기조연설이 예고되면서 AI와 로봇 관련 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른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은 희망과 우려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관계 개선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약 축소라는 현실이 주가를 끌어내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명확한 논리가 있는 테마에만 돈이 쏠리는 스마트 머니의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일어난 일만 분석하고 끝낼 순 없죠.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한 주를 대비해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투자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숨가쁘게 돌아갈 겁니다. CES에서는 기술주의 미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을 거고요. 미국 경제 지표에서는 금리 인하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기술, 거시경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실적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은 미국 고용 보고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경제가 적당히 식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길 것인가? 이 데이터 하나에 기술주를 포함한 성장주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한 핵심 전략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플레이북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대신증권에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시장의 확실한 주도주인 반도체 비중은 계속 가져가라는 겁니다. 둘째, 반도체 외에 IT 하드웨어나 헬스케어처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저평가 성장주를 찾아 나서는 거죠. 일종의 보물찾기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야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한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R이가 10.3배로 과거 3년 평균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특히 반도체 분야의 이익 전망이 아주 빠르게 올라오면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거품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랠리를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거대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그저 뜨거웠던 하루의 축제로 끝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와 기업들의 실적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주목해주세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